90분입니다. 대략 1시간 반. 대체 90분이 무슨 의미길래 키워드냐. 기사 같이 보시죠. 조의대의 질의 강행, 초유의 국감 충돌이었다. 어제 말씀드렸죠. 잠시 뒤면 이제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조의대 대법원장 나온다는데 인사말만 하고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90분간 더 앉아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셨고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증인 선서를 안 하시고 제 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의 질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의대 대법원장,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잘못됐다고. 네, 지금 여당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계속 진행을 하죠. 자, 지금 증인 아니고 참고인이에요라고 추미애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각종 질의에 눈만 꿈뻑꿈뻑 대답은 하지 않고 앉아는 있는데 또 이 대답은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창근 의원님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국감장에도 나왔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답변은 없었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도 약간 애매모호한 이거 출석을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볼 수 없는 겁니까? 실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참고인이 되는 겁니다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른 법률을 보면 정인과 참고인도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야 돼요. 하지만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정인으로서 요구를 했는데 정인으로서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인인 거예요.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참고인이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참고인도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참고인으로서 정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절차가 없이 추미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참고인입니다 선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게 봐야죠.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증인으로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증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막무가내로 참고인으로 지금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그렇다면 증인과 참고인 뭐가 다른 거야? 어차피 나와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국감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데 네.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다든지 어쨌든 사실에 조금 더 이제 많이 개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증인하고 참고인이 어떤 좀 차이가 있냐면 출석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증인의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인 같은 경우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자유의사로 나올 수 있고 나갈 때에도 본인의 자유의사로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 중간에도 나갈 수가 있고 발언을 하는 중간에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진술을 또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런 만약에 허위의 사실을 증언을 하게 될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술을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법적인 이제 구속력이 있고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진술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도 선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본인이 진술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도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증인이 참고인보다 훨씬 법적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여부가 이 지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준 게 출석 의무 여부가 다르다. 증인은 꼭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나오면 과태료도 무는 거고 그리고 진술 강제 여부도 증인은 더 좀 강화돼 있고 강제적으로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참고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럼 참고인이라고 하면 아까
사실 안 나오겠다 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조희대 대법관은 아까 추미애 위원장 참고인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또 이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증인이네 참고인이네. 중요한 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디 기관의 장이죠? 대법원의 라는 피감 기관의 장이잖아요. 네. 국정감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감 기관의 장은 출석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법상.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장이 법원 행정처장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복잡하게 증인이다, 참고인이다 이걸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법원, 그다음에 대법원장으로 산부인의 책임을 다한다면 네. 본인이 자기만의 권위를 세울 게 아니라 국민의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이런 논란 속에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법관을 증인대에 세우는 건 옳지 않다. 법관이 신입니까? 법관은 법관이에요. 그것도 그냥 공직자고. 그러면 고위공직자일수록 그런 법의 기준이 국민의 시각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봐야 될 것인데 마치 본인은 신적 영역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상권 분립, 권이라는 네.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입니다. 근데 국민 주권을 넘어서는 상권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은 본인이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는 건들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에서 국민들 보기에 피곤하게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이러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점점 대법원장에서 자격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래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증인이고 참고인이고 이런 논란이 다 무슨 소용이냐. 지금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국민 주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창근 위원님. 그것은 민주당의 논리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상권 분립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자꾸 이제 신의 영역이냐 이렇게 출석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보고 저희가 국정감사에 나와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법을 보면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회도 재판에 관여하거나 사법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재판 중인 사안이나 재판에 관한 심리에 대해서 심사를 할 권리는 없고 다만 재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연이 됐느냐 재판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서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권 분립을 위배한다면 정말 민주당이 잘못된 행태를 하는 것이고 상권 분립을 존중한다면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98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재판과 관련해서 답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1조 얘기하셨어요. 민주공화국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권 분립을 설명하는 데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가 주권을 얘기한 겁니다. 그 주권자가 준 권한이 3권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권은 신의 영역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87년 체제 이후에 대법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대법원장이 이 선거 와중에 60일이내 치러야 되는 국민의 주권, 투표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6월 3일 그 와중에 5월 1일 파기환송을 하는 대법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던 일을 벌였기 때문에 한 번도 없던 일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국회법상 대통령 불러야 된다? 없어요. 국회법 121조 5항에 보면 거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출석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자꾸 무슨 그러면 대통령 부를 거냐? 법이 없는데 어떻게 불러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짝 좀 팽팽한 분위기가 좀 감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눈만 꿈뻑꿈뻑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대법원 쪽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저 말할 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법원장님 하시는 것이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석하셨다가 이따가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인 끝에 어쨌거나 오전 질의만 하고 지금 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상권 분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석하게 해주시고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이 상권 분립을 지켰어야 되는데 어겼으니까 사상 초유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 직접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또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출석시킬 수 있다는 법률이 근거가 돼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행에 근거해서 그리고 법관은 절대로 증언대에 쓰면 안 된다라는 그 자기가 어떤 근거 없는 권위를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도 왜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했는지 사실 4월 4일 파면이 되고 나서 6월 3일에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럼 60일 이내에 이 선거를 치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사법행정이 오로지 그 6월 3일 날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선거 와중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권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했다는 거. 이 부분이 민주당이 주장한 바도 아니고 사실상 법원 내부에서도 부장판사들이 이거는 사법부 신뢰를 해야 할 수 있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라고 현직 판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무슨 자꾸 본인은 신인 것처럼 건들지 마라 하는 것들이 이게 국민이 왜 군림하라는 대법원장 자격이 점점 없음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이 파기환송된 이런 자체가 좀 졸속으로 이 심리를 진행하고서 그냥 바로 이게 정말 이 속도전으로 이 결과를 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재 지금 이런 말씀인데 이런 질문이 어제 당연히 나왔겠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3월 28일 날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전합 판결 다수 보충 의견에 따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4월 22일까지 한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 대법관들께서 이제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했을 테고 다수 의견 10분 대법관님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법 파기환송 35일간 대법관이 전원 다 검토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졸속으로 내린 결론 아닙니까? 라는 이 주장에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뭔가 뚝딱해서 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 접수됐을 때부터 35일 동안 전원이 다 꼼꼼하게 본 거예요. 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도 불량이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혔더라고요. 기록이 네. 넘어간 그 공문에는 4월 22일 날 넘어왔어요. 그리고 수기로 거기에 또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록은 위에 다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행정처장의 말을 뒷받침하려는 어떤 문서 같은데 사실 공식적으로 4월 21일 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4월 23일 날 전원합의기를 지정할 때 22일 날 대법관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전체 먹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0일 날 기록을 넘겨맞자마자 23일 그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네.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전부터 23, 24 이틀간의 전원 합의기를 한 다음에 바로 파기환송 기를 지정하는 것들. 이런 이례적인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대법원장이 몰랐을까요?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게 민주당이 물어보는 건 10명의 판사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판결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하게 어떤 배경으로 했느냐. 이걸 밝혀라.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출퇴근 로그 기록을 좀 내라. 판결 알아서 하십시오. 존중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판결을 건들면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데 저는 사실상 이 배경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사심 섞인 선거의 개입 여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판결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그 결과가 나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보자는 거 아니냐.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으로 내렸으면 결론은 사실상 난 거 아니냐. 근데도 왜 못 내놓는 거냐라는 취지의 또 민주당 쪽 얘기입니다. 이창근 의원님.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은 더 이상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면 됩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이 하면 돼요. 왜냐?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사건 심리에 천대엽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법원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관은 참여한 대법관이에요.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0번 존중해서 자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네. 그 과정은 항소심, 상고심이 접수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대엽 행정처장이 밝혔잖아요. 3월 28일 날 접수된 날부터 심리를 시작했다고. 왜? 이것은 법제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5일이 걸렸다는 거죠. 물론 통상 상고심이 접수되고 나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은 1개월 조금 더 걸렸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대법관들이 3일이니 일주일이니 그렇게 심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밝힌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35일 걸렸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거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7명이나 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천대엽 행정처장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또 강하게 또 반대 의견을 또 내셨어요. 근데 어제 사실 국감장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었죠. 인사말, 그 마지막 마무리말 정도밖에 못 들었고 대법원 쪽의 이런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오히려 어제 국감이 열리기 전에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 88쪽에 달한다는 이 답변서에 오히려 좀 더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갖고 와봤어요. 같이 볼까요? 아까 왜 이렇게 빨리 낸 거냐? 우린 과정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 87개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87개의 질문에 88쪽에 달하는 답변서가 왔는데 몇 개만 제가 갖고 왔어요. 이례적으로 상고심 좀 심석하게 이뤄진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하급심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좀 지연이 돼서 속도를 좀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이 7만 쪽에 달하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상간에 딱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졸속 아닙니까? 라는 얘기에 법률심은 기록 모든 부분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필요한 범위를 열람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답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합으로 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 사건은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합으로 이 전원 합의체로 간 거다.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농단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바로 전원 합의체로 갔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서영지 대변인님, 네. 이렇게 좀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답변 자체가 왜 이거를 그 선거 와중에 했는지 본인들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급심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선거로 출마할 때요. 며칠 전에 이 사퇴를 해야 되냐면 90일 전에 합니다. 네. 왜냐하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제한을 두죠. 그다음에 이 조기 대선도 60일로 규정한 이유는 이 60일 동안은 행정사법 입법에 어떤 영향력도 없이 60일 동안 선거를 잘 준비해서 국민 주권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놓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사법부죠. 그러면 천대엽 그 대법원장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 말고 다음 그 자료를 보면 네. 이재명 그 대표의 이 사건은
굉장히 공공성이 높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를 소부를 거치지 않고 회부한 거예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데 60일이라는 이 조기 대선의 기간 동안 이거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을까요? 저는 이거는 유죄를 해서 무죄를 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를 끼쳤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 이걸 보러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창근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타이밍에 굳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결론을 냈느냐라는 거죠. 대법원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심리는 해야 되잖아요. 심리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그걸 가지고도 또다시 정치적인 논쟁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이 12명이에요. 12명 중에 2명만 소수 의견을 냈고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기환송된 다음에는 고법에서 더 이상 재판 심리를 안 하고 중단했잖아요. 그럼 그 중단한 것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민주당에서? 중단한 것도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들 식으로 아재인수 해석하면 안 되고요. 불평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명의 소수 의견이고 10명이 다수 의견으로서 파기환송한 거예요. 이것은 존중해야 되고 저는 고법의 판단도 존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금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이 안 열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났잖아요. 네. 사실 두 분의 얘기가 사실 계속 팽팽하게 평행선을 좀 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어제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팽팽한 지금 여기는 스튜디오는 좀 긴장감만 감도는데 어제 상황은 고성이 난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까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바로 이거죠.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진이 이렇게 합성이 돼서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어제 상황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이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감장에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뜨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한심하죠. 왜냐하면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지나쳐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일전에도 서영교 의원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전에 회동을 했다. 사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청결했다? 근거를 대야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살리려면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친일 프레임을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또 여권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친중으로 저희가 낙인 찍는다고 비난하잖아요. 친일로 낙인 찍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장면은 정말 국정감사에서 정말 난장판의 전형을 보여줬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말 품격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지 않았겠느냐. 근거 없이 그냥 친일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짧게 소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최혁진 의원을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소속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다. 그거를 좀 먼저 밝히고 싶고요. 네. 민주당엔 저런 의원들이 없죠. 사실 어제 그 보면은 조이대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세워놓고 사실 본질에 가까운 질문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했어요. 근데 최혁진 의원은 본질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도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저렇게 희화화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 좋은 대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최혁진 의원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요즘에 최근에 어떤 지지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좀 오버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는 평행선이었는데 두 분이 이번에는 뭔가 합의를 좀 이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좀 너무했다라는 취지의 좀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략 한 90분 동안 앉아 있었던, 물론 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석하지 못한 채로 앉아서 질문을 다 듣고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 무시 태도 아니겠느냐. 대선 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이냐 무언의 부정이냐.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이 마무리 발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어젯밤 11시 한 40분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다시 나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 마무리 발언 통해 한덕수 회동 등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적인 만남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적인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이 의혹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만남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죠. 사적인 만남, 뭐 공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었고 본인은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적인 만남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 엮여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은 본인이 파기환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묘하게 그 중간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법관들과 만나고 23일 날 이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한 다음에 5월 1일 파기환송을 29일 날 결정을 하는데 25일 날 한덕수 총리가 캠프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날 후보 출마를 선언하죠. 이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오해가 단순하게 오해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 보입니다. 네, 사적으로 안 만났다고 하지만 공적으로는 또 만났는지 누가 아냐, 공적으로 만나서 다른 얘기했을지 누가 아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자. 사실 이미 이 조희대 이 대법원 국정감사 자체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는 상태죠. 박지원 의원 어제 국감이 다 끝나고 새벽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해서 질의 100분 동안 경청하신 거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답변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15일 대법원 현장조사 감사 때와 종합감사 때에도 그때도 좀 나오셔야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때도 아마도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어제 대법원 국감을 본 법조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이런 뭐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쨌든 뭐 피선거권이 유지되는지가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왔을 때에는 어쨌든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도 별개의 어쨌든 이제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입법부가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후에 이 사건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건에서 이제 판결을 선고를 할 때에도 입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견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균형을 유지를 하고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기관들이 결국 이제 본인들의 그런 고유의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지금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런 이제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어쨌든 존중이 돼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그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좀 원칙적으로는 존중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삼권 분립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법조계의 분위기 그리고 또 어제 국감장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어제 국감 상황을 본 오늘 또 335 모여서 얘기할 국민들의 분위기가 어떨지 같을지 다를지 궁금해집니다.